자, 미국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체크인 파트에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모멘텀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소식과 개별적인 종목들의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태형이라는 또 키워드도 있네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6% 급등하면서 126달러 선에 안착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에 대한 해운 운임이 다시 한번 크게 5배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공급망 공포가 재현될 것 같은지 이렇게 해운주들과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설비 생산 시설에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GC셀에서 미국의 관계사와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악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한 파트너로 불리고 있는 중국 에너지 싱귤레리티라는 기업이 인공태양의 첫 방전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시간 외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 관련 소식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전해드리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거의 3거래일간 조정세를 이어오면서 13% 정도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단숨에 6% 정도, 그러니까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흐름이 지난밤에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6.6% 정도 오르게 되면서 1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열풍을 등에 업고 엔비디아 주가 는 지난 1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다만 조정 기간에 다시 한번 시총이 내려가면서 애플 뒤쪽으로 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월스트리트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90% 이상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 속에서 UBS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조정을 인공지능에 대한 구조적인 투자나 광범위한 주식 전망에 대한 경고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 역시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밸류체인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SK하이닉스,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도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하락 3% 정도로 출발을 해서 이후에는 빠르게 상승까지 전환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선반영일지 혹은 엔비디아가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함께 SK하이닉스도 상승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과 주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시죠. LG전자 측에서 지금 이번에 최고 기술 경영 부문 산하에 온디바이스 AI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업계 전반에 온디바이스 AI 탑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술과 이 연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LG전자는 기존 제품 단위에 있던 인공지능 관련 인력과 CTO 산하의 연구 인력을 합쳐서 온디바이스 AI 사업화 태스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설 조직은 지난달에 영입을 했었던 이 김영준 수석연구위원이 이끌게 되고요. 김 전무는 지난달 말까지 SK텔레콤에서 근무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환 조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수장으로 이끌게 됐는데요. LG전자 측에서는 새로운 조직장이 온디바이스 AI와 이 태스크에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역시나 가전과 노트북, TV 등의 AI 칩을 탑재하면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제품들을 꾸준하게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신설된 조직은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물론 신규 서비스 기획과 온디바이스 AI 적용과 제품 확산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역시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으로 LG전자 보시고 그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 상당히 크게 들썩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해상운임의 급등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홍해의 후티 반군 난동으로 급등했던 세계 해운운임이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의 사정이 아직까지 불안한 데다 중미의 파나마 운하 가동률 저하나 대서양 연안 항구의 파업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현재 함께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가격들을 보시면 이 12m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해운 요금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당시 평균 1,200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7,000달러까지 거의 5배, 그러니까 6배가량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컨테이너 한 개를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의 LA까지의 해운 운임은 현재 6,700달러를 넘겼고요. 상하이에서 미국 뉴욕까지는 8,000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운임 상승이 아직까지도 피크가 아니고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임 변동은 발틱 운임 지수까지 함께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상 운임이 크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에즈 운하 때문에 전 세계 교역량의 12%가 통과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서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이 거리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해상 운임을 크게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을 촉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 파나마 운하 측에서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로에 채울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통행량을 제한하는 이 공급 제한의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파업도 있습니다. 이달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파업을 시사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팬데믹에 대한 물류 대란이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크게 치솟았던 운임까지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운임 지수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STX 그린로지스나 대한해운, 흥하해운, HMM 같이 국내에서도 해운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해운 차트도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게 되면서 특히나 이번 주 들어 이틀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음봉 전환하거나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은 약간의 리스크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 함께 보시죠. SK 오션플랜트 소식인데요.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문 생산 공정시설에 1조 1,153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해당 지역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 용정지구이고 2026년 12월까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렇게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SK 오션플랜트가 큰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안마 해상풍력 사업에 발전기 하부구조물 제키 38기를 전량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대만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외 관련 시장들이 성장하고 있는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SK 오션플랜트까지 주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GC셀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악재 소식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GC셀이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2021년 체결한 CAR NK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아티바 측이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와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는데 지금 GC셀이 머크가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서 아티바와의 연구 개발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서 아티바 지사 측에서도 GC셀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단은 용역 제공에 따른 선급금 1,500만 달러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장 GC셀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시죠. 지금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 소식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핵융합 에너지 기업 에너지 싱귤레리티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고온초전도 토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싱귤레리티는 자체 설계하고 개발한 고온초전도 토카막 장치 흥황 70에 대해서 플라즈마 방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고온초전도 토카막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96% 이상의 중국 기술로 함께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에너지 싱귤러리티는 지난 2022년 3월에 설계 작업에 착수해서 올해 2월에 전체 설치를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전도 토카막 장치의 연구 개발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이번에 세계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에너지 싱귤러리티는 이를 완성했기 때문에 핵심 실험 플랫폼으로 삼아서 차세대 강장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또 선암과 관련해서 파트너십 관계사기 때문에 선암 주가가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5,03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핵융합 쪽으로는 또 함께 묶이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성 델타테크 아래쪽에도 있고요. 한울소재과학이나 다보링크 역시나 시간외에서 상승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